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종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도가의 경전인 도덕경의 첫 구절에 나오는 도가도 비상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가도 비상도라는 이 구절은 노자의 도덕경 첫 구절에 나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도가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최대 경전인 이 도덕경입니다. 이 노자에 의해서 써진 이 도덕경의 첫 구절에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거 도라는 이 말은, 그죠? 도라는 이 말은 보통 이제 옳은 것, 그죠? 옳은 것, 그 다음에 어떤 진리, 그 다음에 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옳다는 것, 옳음, 그 다음에 진리, 참, 바른 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도, 가, 도, 비, 상자가 나오는데, 이 상자는 여기 있는 것처럼, 항상할 상, 다시 말해서 이 상의 의미는 항구하다, 영원하다, 일정하다. 그죠? 항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항상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가명 비상명도 마찬가지 여기 상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말의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자, 도를, 그죠? 도를 어떤 것이 옳다. 그래서 옳다고 정의를 내린다. 그런 의미죠. 도를 가히, 그죠? 그 옳다는 것을 옳다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은 그것은 항상 하는 옳음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떤 것이 옳다고 우리가 그것을 딱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딱 정의를 내리는 순간 그것은 그 정의는 항상 존재하고 있는, 항상 하고 있는 그 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제 명이란 말은 어떤 것에 대해서 이름을 부여한다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 개념을 부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개념으로 정의하게 되면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다라고 가명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이미 항상 존재하는 그 사물의 개념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정의가 아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옳은 것, 어떤 것이 옳다고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것은 항상 존재하는 그 옳음이 아니고 어떤 것이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항상 존재하는 그 정의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자,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제 우리의 그 현실 세계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변화무쌍하게 흘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 사이언스의 원리, 서구적 지식이라고 하는 이 사이언스의 원리를 한번 이해를 하고 이것과 이 노자 도덕경의 도가도 비상도의 의미를 한번 비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서구적 지식이라고 하는 이 사이언스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의 생산 과정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지식이 생산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지식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죠? 지식이라고 하는 서구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이야기죠. 자, 먼저 이제 관찰을 하게 되죠.
소위 말하는 과학자들이, 사이언티스트들이 관찰을 하게 되고 그 관찰을 통해서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게 되고, 파인딩을 한다는 이야기죠. 규칙을 찾아내는 거죠. 자, 파인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발견된 그 규칙성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옳은 것인지를 검증을 해야 되겠죠. 자, 검증을 하고, 이제 우리가 검증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 실험도 하나의 검증의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험을 하게 되고, 그 실험을 통해서 그것이 옳다고 확인이 되면 하나의 이론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론적 지식으로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적 지식은 기본적으로 인과관계의 논리에 의해서 결국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이론이, 그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그 참이면은 하나의 법칙이 되는 거죠. 법칙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서양의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과 공간을 전제로 해서 일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만들어진 지식이란 말이죠. 지식의 생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제 그러면 지식의 생산 과정을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서양의 그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이언스의 원리,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식이 창출이 되는가. 자,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과학자가 그 해가, 그죠? 해가 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를 이제 관찰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것을 계속 관찰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서 보니까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이 관찰을 통해서 파인딩을 한 거죠. 규칙성을 발견한 겁니다. 아,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구나. 하나의 규칙성을 찾은 거죠. 그럼 이게 이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것이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참인가? 이건 이제 검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과학자가 우리나라에서만 그럴까? 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떨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고 검증을 하러 다닌 겁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걸 계속 확인을 해보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다는 게 맞단 말이죠. 그럼 검증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의 이론으로서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라는 것이 이론적 지식이 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의 법칙으로 해는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구나 하는 이런 법칙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과학을 통해서 생산해낸 지식들의 법칙들은, 이 지식들은 거의 이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전제로 해서, 그죠? 전제로 해서 그와 같은 지식이 생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도가도 비상도, 민감형 비상명의 관점에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그죠?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시간은 흘러가게 되고, 자기가 있는 공간이, 그 공간 속에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 생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아까 사이언스, 다시 말해서 서구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과 공간의 어떤 특정한 지점들을, 자, 이 지점에서 어떤 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규칙성을 발견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검증을 하고, 그것을 이론적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제한적 조건 하에서 만들어진 지식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도가도 비상도라고 하는 이 그 노자 도덕경의 관점을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말이죠. 항상 하는 그 도라고 하는, 항상 하는 옳다고 하는 것이, 그죠? 옳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것이 옳다고 딱 했을 때 이미 시간은 또 지나가 버리는 거죠. 시간은 지나가 버리니까 이전에 옳았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여기까지 계속 가면서 항상 옳다고는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는 변화무쌍한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변화해 나갑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가만 봅시다.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가 있단 말이죠. 저기 어떤 나무가 있다. 자, 이거 나무면 예를 들면 봄에는 새싹이 돋아나게 되고, 여름 되면은 잎이 무성하게 나고, 가을 되면 낙엽이 지고, 겨울 되면은 가지만 앙상하게 되죠. 그러면 이 나무는 어느 순간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조금씩 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가도 비상도 입장에서 보면 저것을 무엇이라고 딱 했을 순간, 그죠? 그거는 이미, 그죠?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하는 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떤 거를 우리가 개념을 규정을 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그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항상 하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양과 동양적인 사상의 관점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서양은, 그죠? 서양은 어떤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딱 제약된 그런 제한된 어떤 그 속에서 어떤 원리를 찾아내고 거기서 옳은 것을 찾아냈는데, 동양적인 사상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해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변화하는 현실의 세계 속에서 진리를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서양의 학문이라고 하는, 서양의 소위 말하는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영원 불멸의 어떤 진리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고, 제한된 공간 속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고, 이 노자 도덕경의 관점은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옳은 것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서양의 학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것은 결국은, 그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 불변의 진리는 과연 가능할까? 그죠? 노자 도덕경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은 현실 세계는 계속적으로 변화해 나가기 때문에. 그러나 사이언스의 관점에서 보면은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그 법칙이 영원 불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조건을, 그죠? 일정한 조건을 줬을 때 그것이 어디에서나 참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그러한 참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은 비상도니까 항상 하는 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서양의 학문과 동양의 어떤 사상에 있어서 그 보는 관점이 시각이 달라져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이언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도가도 비상도의 의미를 이해함으로 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 사이언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